오늘은 미국이 탄생시킨 현대 총질의 신, 그리고 그가 사랑한 총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출발해 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컷이 미쿠키다이 제임스입니다. 자, 현대 실전 권총 사격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제프 쿠퍼 미 해병대 예비역 중령을 빼곤 거론할 수 없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분이 군 출신이기 때문에 대부분 커널 제프 쿠퍼로 부르고 있고, 한국에서는 현대 총질의 신이라고 희화되어 불리우고 있는 분이죠. 사실 이분이 군 출신이라 총 좀 잘 쏘는 건법의 달인 정도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분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정치학 학사,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석사를 딸 정도로 가방끈이 긴 엄친아였고요. 태평양 전쟁과 한국전에서 정규전과 비정규전에서 뛰어난 활약을 한 베테랑 군인이기도 했죠. 사실 이토록 뛰어난 학벌과 군 경력을 가진 분이었지만 대령을 달지 못하고 전역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미군에서 대령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되기가 힘든 계급이 바로 대령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포중들이 굉장히 많죠. 대령을 포기한 중령들, 이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분의 실질적인 커리어는 군 전역 후에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무슨 일인지 1976년도에 대뜸 권총 사격 스쿨을 만들고 사람을 가르치는 기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분은 권총 사격이 매우 진심인 분이셨고요. 사격 스쿨을 여신 후에는 본격적으로 Guns and Ammo 같은 유명 총기 잡지의 총기 사격 관련 글들까지 올리게 됩니다. 이때 그가 기고한 현대 총기 실전 사격술 관련 글들이 총기 애호가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고, 덩달아 그의 사격 스쿨도 매우 성공하게 되죠. 이때 그는 사격 스쿨의 이름을 건사이 트레이닝 센터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 건사이 트레이닝 센터는 전국구 사격 스쿨이 되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매우 유명한 사격 스쿨입니다. 자, 제프 쿠퍼와 그의 사격 스쿨의 명성이 올라가자 연방기관인 FBI나 경찰, 그리고 군 총기 훈련 교관들이 건사이 트레이닝 센터에서 위탁 교육 및 훈련을 받게 되고요. 이들이 각 기관으로 돌아가서 제프 쿠퍼의 지식과 기술을 퍼뜨리면서 제프 쿠퍼가 정립하고 만든 실전 사격 이론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실전 사격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그가 사랑했던 총기는 여기 있는 1911입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이분이 군복무 중에 사용했던 채식 권총이 바로 이 1911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이 현대 실전 권총 사격술을 이론적으로 정립할 때도 1911으로 사격하는 것을 상정하고 만들게 됩니다. 자, 제프 쿠퍼가 1911을 사랑한 이유는 이분이 화력 덕후였기 때문입니다. 자, 제프 쿠퍼는 개인 저지력이 강한 대구경 탄환인 45 ACP의 탁월한 호시 능력, 그리고 1911 특유의 정확도를 매우 사랑했었는데요. 실제로 45 ACP를 폴리머 프레임과 스틸 프레임 두 가지에서 사용을 해보면 무거운 스틸 프레임에서 반동 제어가 더 쉽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의 현대 실전 권총 사격술의 세 가지 요소 중 첫 번째가 바로 위버 스탠스인데요. 이 위버 스탠스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부보안관이자 사격 교관이었던 잭 리버라는 사람이 만든 사격 자세로 양손으로 총기를 이렇게 잡고 양팔은 약간 구부리며 하체는 권투 자세를 잡는 그런 사격법이었죠. 제프 쿠퍼는 두 번째 현대 실전 사격술의 요소로 빠른 탄환 장전을 주창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보면 조금 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가 한창 활동할 당시에 민수용과 경찰용 총기의 대세는 리볼버였기 때문에 탄환 장전이 느린 리볼버 대신 탄창만 이렇게 교체해주면 빠른 대량 삽탄이 가능한 1911 같은 반자동 권총을 실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죠. 세 번째로 제프 쿠퍼는 빠른 방아쇠 리셋에 의한 연사를 중요시했는데요. 자, 이 방아쇠 리셋은 탄환을 발사한 다음에 방아쇠를 원위치시키지 않고 빠르게 방아쇠가 차탄 발사를 위해서 리셋하는 포인트에서 다시 방아쇠를 당겨서 재발사하는 방법을 의미하죠. 1911의 특유의 싱글 액션 방아쇠는 무척 가볍기 때문에 더 빠른 연사가 가능했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총기를 먼저 발사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총기가 리셋이 되겠죠. 여기서 방아쇠를 놓으면 방아쇠가 리셋되는 포인트를 만나게 되는데 이 포인트에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소리가 났죠. 이 상태에서 다시 발사를 하게 되면 발사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제프 쿠퍼는 1911의 단순성과 쉬운 유지 보수 능력을 매우 사랑했었는데요. 실전 사격에서는 현장에서 쉽게 총기를 분해 결합할 수 있어야만 문제를 해결하고 재사격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죠.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제프 쿠퍼는 열렬한 1911 바였으며 화력 덕후였습니다만 그도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는데요. 1980년대에 접어들자 원더9 총기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원더9 총기들은 대구경인 45HP보다 작은 9mm 파라벨럼 탄을 쓰며 복렬식 더블 스택 탄창으로 장탄수를 대폭 늘린 그런 총기들은 뜻하는데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도 9mm 파라벨럼 탄을 쓰는 총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원더9 총기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브라우닝 하이파워 베레타 92FS 그리고 HK BP70, SIG SAUER P226 그리고 글락 17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유독 관심을 보이고 사랑한 총기는 바로 이 체코제인 CG75입니다. 희한하게도 서방 세계의 미국인이 공산주의 국가의 총기라서 당시에 구하기도 힘들었던 이 CG75를 사랑했던 것이 매우 희한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CG75의 특유의 명중률과 인체공학적 디자인 때문입니다. 예전에 영상에서도 좀 다룬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CG75는 다른 총기와 구조가 좀 다릅니다. 자, 이 CG75의 외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슬라이드의 높이가 다른 총기들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자, 이 1911의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만큼 두껍지만 이 CG75의 슬라이드는 굉장히 얇습니다. 그 이유는 총기의 배럴이 총기의 프레임 안쪽으로 가깝게 위치시키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총기의 배럴과 손의 위치가 다른 총기들에 비해 매우 가깝게 되었죠. 자, 여기에 배럴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과 매우 가깝죠. 1911을 비교를 해보면 1911의 배럴은 이렇게 위에 위치해 있고 손과 좀 거리가 있음을 보시게 됩니다. 이런 디자인으로 인해서 총기 반동 제어가 쉽고 조준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슬라이드가 낮아서 매우 슬라이드 후퇴가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 좀 이렇게 좀 작죠. 다른 총기들에 비해서 1911과 비교를 해보면 1911은 굉장히 이렇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기가 편한데 이 CG75는 슬라이드가 좁기 때문에 좀 잡기가 불편하다. 이런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하지만 이 CG75를 사격을 하고 아름다운 탄착군이 타겟 가운데에 모아진 걸 보시면 얼굴에 불평 대신 웃음이 가득해지죠. 그 정도로 잘 맞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인체공학 쪽에서도 그립감인데요. 사실 이 원더9 총기들은 복렬식 더블 스택을 쓰기 때문에 뚱뚱한 그립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이 글락 19을 보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뚱뚱합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CG75는 원더9들 중에서 가장 얇은 듯한 그립감을 가지고 있는 총기입니다. 그래서 이 1911의 두께와 매우 흡사하죠.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잘 아시게 되실 겁니다. 1911이고 CG75 그리고 글락입니다. 그래서 이 얄쌍한 그립감 이것 때문에 1911 바였던 제프 쿠퍼는 서방의 뚱뚱한 그립의 원더9 총기들보다 이 얄쌍한 그립의 CG75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도 제프 쿠퍼와 같이 사격장으로 향할 때는 이 1911과 CG75를 꼭 빼놓지 않고 가져갔는데요. 그 이유는 9mm 사격만 하면 조금 밋밋하기 때문에 45HP의 강한 반동을 즐기고자 1911을 꼭 가져갑니다. 또한 사격장에서는 명중률이 좋아야지 즐겁기 때문에 이 CG75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죠. 얘네들은 제 사격장 친구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